여러분은 왁싱샵에 가본 적이 있나요? 비밀스러운 곳에 털을 뽑았던 적이 있나요?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쾌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술 30분 전에 수영은 해욱에게 타이레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니 해욱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는 왜 겁이 났을까요? 많이 아플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을 벗고 베드 위에 누웠습니다. 두 발바닥을 마주댄 개구리 다리 자세였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그녀와 무엇을 경험해 본 걸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사연 주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7살 해욱의 하루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방을 울리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회색 빌딩들이 무심히 서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야. 화장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눈가 잔주름과 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세수하며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20대 때는 미래가 무한할 것 같았는데 곧 마흔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컵을 쥐고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 외로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욱은 부러움을 느꼈지만 댓글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속 공허함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렇게 혼자 늙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해욱의 연애 경험은 손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미영과 6개월, 사회 초년생 시절의 어색한 소개팅 몇 번. 그마저도 항상 어색했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커피 잔을 엎거나 침묵이 길어져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좋은 사람인데 재미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외로움은 따라붙었습니다. 동료들의 가족 이야기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자책이 반복되었습니다. 해욱은 서량인처럼 다리와 팔에 무성한 털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털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인터넷에서 본 왁싱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지면 자신감이 생길지도. 호기심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곳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미지의 쾌감에 대한 설레임이 피어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전봇대에 붙은 이상한 나무판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나무판에는 WXY라는 글자와 함께 털을 뽑는 듯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못된 여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욱은 피식 웃었습니다. 해욱은 장명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와 뜻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호명은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브라질리안 왁싱샵이구나. 호기심이 치솟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시계는 오후 8시 20분. 영업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해욱은 망설이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에 종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영과의 첫 만남. 어서 오세요. 왁싱하러 오셨어요? 그 순간 해욱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애잔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수영은 29살이었습니다. 왁싱샵 주인으로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차린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진 갈색 머리, 매끄러운 피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우아한 S라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건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왁싱하러 왔는데요. 어색함에 해욱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영의 모습 때문인지 평소 여자 앞에서 보이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트리트먼트 룸은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어느 곳을 왁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이시면 팔이나 다리 추천해요.
해욱은 부끄러워서 그곳 대신 팔과 다리의 무성한 털만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왁스를 바르고 떼는 순간 샥 소리가 나며 날카로운 통증. 아! 짧은 신음의 수영은 처음엔 다 그래요 라고 웃었습니다. 오일을 바르며 피부를 문지르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게 나는 라벤더와 제스민 향기가 해욱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달콤한 숨결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왁싱 많이 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자신감 생기죠? 수영의 말에 해욱은 눈을 감고 그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긴장감이 흥분으로 변했습니다. 외로움의 대화가 두 사이에서 이어졌습니다. 회사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해요. 저도 가게 문 닫고 비어있는 집에 가면 가슴이 허전해요. 수영의 목소리에 섞인 쓸쓸함이 해욱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저만 총각으로 남아있어요. 해욱은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영의 젊은 눈빛이 해욱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 왜 이렇게 끌릴까?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의 슬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왁싱은 매끄러워진 팔과 다리를 만지며 해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세요. 수영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샵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영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해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미소, 향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렘이라고 불러야 할까,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오랫동안 자신의 잠자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욱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핑계를 만들어 못된 여자를 가려고 했습니다. 수영을 만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수영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은은한 향기,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동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해욱아, 요즘 뭔가 다른데? 좋은 일 있어? 친구 덕영이 물었습니다. 해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왁싱숍에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덕영은 현실적인 사람이라 분명 말릴 것이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왁싱샵을 찾았어. 왁싱샵이 뭐 그리 좋다고 그래.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왠지 밝아졌어. 덕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옥 스스로도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영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옥은 일찍 퇴근하고 왁싱샵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학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해옥 씨,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해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해옥의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수영도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단순한 털 제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옥이 단순히 왁싱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술 30분 전에 수영은 해옥에게 타이레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니 해옥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는 왜 겁이 났을까요? 많이 아플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을 벗고 베드 위에 누웠습니다. 두 발바닥을 마주댄 개구리다리 자세였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영의 손이 은밀한 부위를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였습니다. 해옥은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몰입했습니다. 수영의 손가락이 해옥의 허벅지 안쪽을 누르자 그는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까워.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수영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편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신선하고 달콤했습니다. 과일향이 섞인 순별이 해옥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온 몸의 구멍들이 모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털 뽑기가 시작됐습니다. 왁스를 바르고 굳힌 후에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뗀다고 말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시술이라서 그런지 무지 아팠습니다. 악!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의 팔, 다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수영이 해옥이 긴장된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해옥의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왁싱을 하며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터치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습니다. 먼저 앞쪽에 털을 하고 그 아래로, 그 다음은 항문 주변의 털을 뽑았습니다. 수영은 왁싱이 끝나자 알로에 젤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자 해옥은 말했습니다. 직장 일이 좀 스트레스예요. 저도 그래요. 혼자 일하다 보니 집에 가면 더 외로워져요. 수영의 고백에 해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술사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해옥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꼭 알고 싶었습니다. 네, 원래는 결혼을 했었는데 5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옥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우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녀가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해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옥은 확신했습니다. 수용도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술하는 동안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옥은 자신의 연애 경험 부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자 앞에서 항상 긴장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그게 매력이에요. 요즘 남자들은 너무 능숙해서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해옥 씨처럼 순수한 분이 더 좋아요. 수영의 대답에 해옥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좋다고 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에요.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며 해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수영의 대답에 해옥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왁싱샵을 나설 때 수영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가게 끝나고 커피라도 한 잔. 해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만 먼저 만남을 제안하다니. 더 이상 핑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해옥은 시술받은 부위에 약간의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털이 없어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벤더와 제스민 향기도 여전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향기를 씻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영의 얼굴, 목소리, 손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 분명한 것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해욱은 수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욱입니다.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1시간 후 답신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저녁 7시는 어떠세요? 가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저녁 7시, 해욱은 10분 일찍 더 숲이라는 작고 아늑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7시 정각, 수영이 들어왔습니다. 일할 때의 옷 대신 연한 베이주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만남을 위해 신경 썼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늦지 않았죠? 수영이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수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홀로 살아가며 느낀 고독감,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살기 싫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정도로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욱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서 견뎌내신 게 대단해요. 그런데 왁싱샵을 차리고 나서부터 정신적으로 조금씩 극복해갔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특히 요즘에는 수영이 해욱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의 의미를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욱이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해욱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7년간 느껴온 외로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항상 혼자일 것만 같은 불안감. 수영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수영의 설명을 들으며 해욱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영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으며 헤어지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사랑일까요? 해욱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수영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해욱은 용기를 냈습니다. 카페 테이블 너머로 수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수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욱의 손을 감싸듯 잡아주었습니다. 수영 씨, 저도 알아요. 수영이 해욱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 배경음악,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둘만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해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해욱은 수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왁싱샵 위 2층이 수영의 집이었습니다. 계단 앞에서 두 사람을 멈춰 섰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해욱 씨, 수영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잠시 올라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해욱의 심정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차 한 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해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영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예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수영이 커피를 타는 동안 해욱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하며 정성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무엇인가로 전환해야 할 긴장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었습니다. 해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영은 눈을 감고 그의 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닿는 순간 해육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해육은 수영의 침대 위에 그녀를 눕혔습니다. 수영의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고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해육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자 느슨한 옷 사이로 드러난 가슴 곡선이 눈을 끌었습니다. 해육은 손을 뻗어 그녀의 부드러운 살을 만졌습니다. 해육은 손을 그녀의 허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해육은 망설임 없이 그 마지노선을 넘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청바지의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손은 그 안으로 뱀처럼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꽃잎이 느껴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떨리듯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석한수가 흘러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해육은 그 감각에 몰두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영의 화르가 꼬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해육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수영의 손이 해육의 목을 감쌌습니다. 해육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녀는 헉 하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수영의 숨결이 귀에 닿았고 해육의 움직임은 더 깊은 리듬을 탔습니다. 그녀도 해육의 리듬에 맞췄습니다. 강렬한 파도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후 두 사람은 죽은 듯 꼼짝하지 않고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감각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해육은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육을 배웅하고 나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수영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해욱과 수영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해욱은 일주일에 2번은 왁싱샵을 찾았고 수영은 그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의 만남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해욱은 평소보다 일찍 왁싱샵에 도착했습니다. 수영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왁싱을 해보면 어떨까요? 수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왁싱이요? 브라질리안 틀 서비스요. 더 섬세하고 친밀한. 수영의 제안에 해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시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룸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더 은은했고 라벤더 향이 더욱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영은 일어나 샵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트리트먼트 룸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욱은 수영 앞에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할 자세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다리 자세로 기다리는데 부끄러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수영의 능숙한 왁싱이 시작됐습니다. 수영이 왁스를 해욱의 비밀스러운 곳에 발랐습니다. 해욱의 몸은 긴장감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숨 깊게 쉬어요. 한 번에 뽑을게요.
왁스를 떼는 순간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수영은 계속해서 털이 있는 곳에 왁스를 대고 순간적으로 떼어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해욱은 아 하는 신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해욱이 나중에 보니 노란 왁스에는 자신의 털이 까맣게 들어있었습니다. 고통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남은 건 이상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수영의 손이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진정 오일을 발랐습니다. 고통과 함께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수영도 그 미묘한 경계선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해욱과 수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민 장난기와 따뜻함이 그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이렇게 달콤할까? 고통 속에서 해욱의 구골이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수영의 손이 오일을 발라 진정시키자 그놈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움과 흥분이 뒤섞여 해욱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런, 왜 지금 일어나니? 속으로 외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영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민 놀라움과 함께 은은한 흥분이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영의 부드러운 손가락 이듬해 해욱은 구름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달콤한 제스민 향이 갔습니다. 그 제스민의 향기가 해욱을 마비시켜 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정갈의 독처럼 해욱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영이 해욱을 천천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섭간수로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향기가 비밀의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리트먼트룸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욱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도 음악의 선율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파도 물결이 밀려왔고 두 사람은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해욱에게는 37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수영에게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여자로서의 완성이었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욱 씨, 고마워요. 수영이 해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욱도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해욱과 수영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인이었습니다. 해욱은 거의 매일 저녁 왁싱샵을 찾았고 수영은 마감 후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제스민의 달콤한 향기가 해욱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욱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에게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냈고 점심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퇴근 후에는 꽃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수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해욱이 뒤에 숨기고 있던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이었습니다. 수영 씨 향기와 비슷해서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수영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욱은 수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툴까요? 해욱이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며 한탄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모습이니까. 수영이 웃으며 그의 뒤에서 안았습니다. 해욱 씨는 꾸밈이 없어서 더 매력적이에요. 해욱은 수영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왁싱샵을 차리게 된 과정,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봐. 수영이 해욱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욱 씨는 달랐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해욱의 친구 덕영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해욱아, 정신 차려. 8살이나 연하잖아. 게다가 과부고. 너무 급작스럽다. 덕영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라고? 너 혹시 몸에 끌려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 제대로 된 관계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덕영의 말에 해욱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수영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해욱아, 현실을 봐. 그 여자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해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영과 말다툼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을 만났을 때 해욱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덕영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영은 해욱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 사이잖아요. 해욱은 결국 덕영과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영은 조용히 들었다가 해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욱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해욱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영 씨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더욱 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으로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